자, 이론 뽀개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책 구입하셔서 꼭 기본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왔습니다, 책이. 자, 대리행위를 보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특별 요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리권을 본 거예요. 대리권이 뭐고, 대리권 어떻게 발생하며,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이거 중요했죠.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남용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며, 대리권 제한과 관련해서 124조 자기약 상방들의 원칙적 금지와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거 봤고요.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해서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와 128조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리권에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리행위라고 해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겼다. 자,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을은 상대방하고 갑을 위한 법률 행위를 해줘야 되죠. 갑을 위한 법률 행위. 을 자신을 위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 갑을 위한 법률 행위를 해야 돼. 이게 대리행위입니다. 근데 이 대리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대리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을은 지금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을이 병과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A 토지가 을이 병에게 내 거다 그러면 안 되죠. 갑소유잖아요. 그죠? 결국 을은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땅은 갑소유 땅이고 나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대리인이고 매도인은 즉 소유자는 따로 있다. 갑이 있다. 그리고 나는 갑을 위해서 계약을 대신해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걸 밝혀줘야 되겠죠. 을이 그걸 밝히지 않고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병의 입장에서는 땅 소유자가 따로 있고 매도인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을이 밝혀줘야 돼요. 그걸 대리행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은 병과 계약을 할 때 대리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대리의사. 그거를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해놨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 114조 1항에 보면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1항은요. 대리인이 표시하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이죠. 근데 2항을 보면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 제3자가 누구냐?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상대방의 표시를 수령하잖아요. 수동이죠. 자, 이 수동은 누가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3자가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요거를 현명의 주체라고 합니다. 현명의 주체. 그러니까 1항은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현명하고 2항은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현명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찌됐건 능동이 됐건 수동이 됐건 대리인 또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야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기의 행위. 그래서 갑소유 땅을 대신 파는 의리병과 계약을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114조 매도인은 갑이 되는 거고 을은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냥 매도인이 을이 되는 거고요. 을은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게 되는 거예요. 타인 물건 매매한 게 되는 겁니다. 대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14조 1, 2항이 있고 115조 본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5조에 예외가 있어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요거 빨갛게 안 돼 있네요.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을이 병하고 계약할 때 내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는 내가 갑이다 이렇게 했어요. 을이 이건 갑소유 땅이고 나는 대리인에 불과해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을이 이건 내 땅이다 라고 병에게 얘기하거나 을이 병에게 내가 갑이다 라고 갑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그러면 을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야. 을이.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이럴 때는 다시 전종 115조 앞에 있는 거니까 114조 1항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지. 다시 말해서 대리행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14조 1, 2항과 115조 조문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형태로 하는 걸 대원칙으로 한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걸 현명 또는 대리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이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명의 주체 말씀드렸죠.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현명을 하는 거고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을 하고 대리인이 그걸 수령하겠죠. 현명의 방법은 분류식입니다. 보통은 갑의 대리인 을,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보통은 표시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대리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명칭, 직함 등의 사용만으로도 현명이 되고요. 특히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는 게 현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위임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매도인 을 하고 도장을 찍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을이 병에게 갑이 써준 위임장을 제시했어. 근데 계약서에 매도인 을 하고 도장 찍은 사건이 있었어요. 또는 매도인 갑 도장 빡 찍고 대리인 을 이건 표시 안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매매 위임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도장만 찍은 경우, 을의 이름만 적고 을의 도장만 찍은 경우 둘 다 이미 뭘 했기 때문에 현명을 했기 때문에 대리행위다. 대리행위다. 을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물건을 매매한 거로 볼 수는 없다. 이미 여기서 현명을 했기 때문에 대리행위로 봐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현명의 방식은 분류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갑보험 주식회사 본인이죠. 영업수장. 이것도 현명이래요. 대리관계 표시로서 적법하다. 자, 현명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효력이 없다 그랬죠. 대리인 자신행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인 스스로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때 대리인은 나는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표시를 안 했으니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못합니다. 착오라는 건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는데 불일치하는 게 착오인데요.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 표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착오 취소 못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도용했어요. 본인처럼 행세했어요.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인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는 나중에 무권대리에서 볼 건데요. 대리행위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대리행위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A, 갑과 A가 부부인데요. A가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으려고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긴 을을 은행에 데려가서 을로 하여금 은행에서 내가 갑이다라고 갑으로 행사하게 했어요. 자, 을이 은행 가서 내가 갑이다라고 했어요.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대리행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대리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 예외적인 판례가 몇 개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115조에 의하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한 것들이 몇 개 있더란 말이죠. 대표 중에 2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오라고 시켰어요. 을이 병은행을 가서 내가 갑이다라고 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받아온 대출금을 갑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갑이 그 대출금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담보대출 권한이 돼 있는 대리인이 대출을 받을 때 내가 갑이요 해서 대출을 받긴 했지만, 즉 대리행위가 아니지만 그 대출받은 금원을 갑에게 갖다 줘서 실질적으로 대리행위로 대출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대출 약정은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갑 너 책임져라. 이렇게 판결한 게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원칙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게 무효인 게 원칙이긴 하나 극히 예외적으로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본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또 하나는 좀 전에 봤던 거 대리행위가 아니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대리행위란 걸. 이럴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거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대리행위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판결하는 것들이고요. 요 예외는 요거는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구별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부관의 일상가사 대리나 상행위 대리는 굳이 현명하지 않아도 대리행위가 됩니다. 114조, 115조 살펴보신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대리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는데 요 대리행위에 일반적,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리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런 경우 또는 이 대리행위가 선악, 과실유무 이런 걸로 영향을 받는 경우 예컨대 비진의 표시 같은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리행위 하자라고 해요. 이렇게 대리행위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대리행위 하자가 있냐 없냐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냥 쉽게 말하면 선악 따위, 과실유무 따위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뭐 또 예를 들어서 불공정한 행위 같으면은 궁박경솔 무경험을 본인 기준 판단할 것이냐, 대리인 기준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행위 하자 여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116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1항. 대리인을 통한 그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유무효가 의사의 흠결, 뭐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를 말하죠. 사기 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알 수 있었다잖아요. 이걸로 영향을 받을 때 그 유무, 착오가 있었냐, 사기 강박을 당했냐, 선이냐 악이냐, 과실이 있냐 없냐 등등은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에서 결정이다. 이게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대원칙 대리인 표준. 예외 본인 표준. 예외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항입니다. 자, 2항은 대단히 어려운 조문입니다. 그래서 2항은 조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키워드를 눈에 박습니다. 본인이 지시했어. 그러면 본인은 자기가 알았어. 근데 대리인은 몰랐어. 부지. 여기서 부지는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본인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대리인은 선의 무과실일 때 116조 1항에 의하면 대리인을 기준하니까 본인은 나는 비록 악의였지만 대리는 선의 무과실이니까 나도 선의 무과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리인 표준이야. 근데 이 항은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는 이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악의니? 대리인 부지 주장 못해. 너 그냥 악의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항은 키워드 지시에 있죠. 이런 말 나오면 본인은 대리인의 선의 무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딱 요렇게 키워드만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리인의 하자를 처리하는 민법 규정이에요. 대리행위 하자가 있을 때 누굴 기준할 것인가? 원칙 누굴 기준한다고요? 대리인 표준.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겨요. 대리인의 표시와 본인의 의사가 달라도 착오가 아니야.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착오야. 대리인 기준한다 그랬으니까. 착오도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생겨야 돼요. 자,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대리인 기준하는 거야. 대리인 기준. 제2매수인 기준하는 게 아니라 제2매수인의 대리인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설령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제2매수인이 그 대리인이 적극 가담 사실을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적극 가담 여부를 판단하니까 그 제2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대리인을 통해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이 하자에 대해서 본인은 알아. 근데 대리인은 선의무과실이야. 그럼 대리인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설령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인 기준하니까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리인 기준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인 기준하는 데 있었죠. 좀 전에 116조 2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근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물건을 샀어. 이때 대리인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굳이 본인은 이걸 주장 못해. 그래서 본인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강은 달리 위에 거는 대리인 기준에서 담보 책임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본인이 지시했어요. 그럼 담보 책임 묻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불공정한 행위예요. 대리인을 통한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가 됐어. 이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116조 1항에 의하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아무 근거 없이 죽어라. 궁박만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박했는지 여부만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경솔무경험은 116조 1항에 따라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궁박만은 본인 기준 판단해라 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행위 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요. 양가로 3번은요. 사기 강박인데 116조 1항은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규정이에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반면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어. 이거는 110조 1항으로 가야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본인의 사기 강박과 동일시.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대리행위에서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을 통해서 을이병과 계약을 하니까 을이병과 갑을 위한 계약을 할 당시에 갑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죠. 그죠? 대리행위를 하는 을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문제가 이 을에게 행위 능력이 필요하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117조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을이 만취했으면 안 돼요. 만취한 을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을이 행위 능력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자, 미성년자 을이 갑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합니다.
이때 이 대리행위 할 때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갑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을 자신의 행위가 아니니까 을의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할 때? 대리 행위할 때.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그 대리 행위를 너 부모 동의 안 받고 했네? 취소할 수 있네?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117조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의 의미.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그 대리 행위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본인과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더라. 이건 동의 받아야 돼요. 을이 대리 행위할 때는 부모 동의가 필요 없지만 갑하고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 기초적 내부 관계, 즉 계약을 할 때 을이 갑하고 스스로 계약을 할 때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양가로 3번. 갑이 미성년자인 을과 위임 계약, 스스로 계약이잖아요. 을에 대리권을 줬고 을이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갑과 을 사이에 위임 계약을 했는데 이 위임 계약을 할 때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죠? 이게 대리인의 능력과 관련된 117조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합쳐요. 114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고요. 116조 하자도 없어요. 그리고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고 행위능력은 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요건을 전부 갖췄어.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도 완벽해. 그럼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해요? 직접 발생해요. 계약의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그 계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계약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생겼어. 이것도 직접 본인에게 있어요. 다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두드려 팼어. 불법행위.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 대리행위의 효과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행위 효과만. 주된 효과든 부수적 효과는. 그래서 몇 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지급받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설령 이걸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갑은 이미 돈을 받은 거고 병은 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 겁니다. 이미 이행이 끝난 거예요. 자, 대리인에서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본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를 본인이 설령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까지도 다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했어요. 그걸 횡령을 했어.
갑은 현실적으로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땅을 안 넘겨줬어. 넘겨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갑에게는 효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이 안 넘겨줘. 자기 돈 안 받았다고 현실적으로. 그 병이 계약을 해지했어. 그리고 갑에게 돈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갑이 나 받은 것보다 못 준다고 뱉재. 근데 팔레가 뭐라 그래요? 네가 돌려줘야지. 그죠? 그럼 네가 돌려줘야지. 계약의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적 효과까지 전부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본인이 대리인과 계약을 하거나 기촉 내부관계, 숙관행위 할 때 이건 당연히 본인의 법률행위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겠지. 여기까지가 대리행위와 관련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대리권과 대리행위, 대리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효력 요건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독특한 거 복대리를 보게 될 텐데, 일단 복대리는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숙권행위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부탁을 해서 병이 대리행위를 하는 형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병이 뭐예요? 누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대리인의 부탁을 받았죠. 대리인이 선임했잖아요. 근데 누구 땅을 팔았어요? 갑수요 땅을 팔았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일단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 특징 이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에 을이 병에게 요 부탁을 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인의 숙권행위입니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안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건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건데, 이건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복대리는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개념만 오늘 잡고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인데, 여기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요거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다가 복대리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리 행위를 살펴봤습니다.